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길잡이 뚝딱 경제TV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한때 파산 위기에 몰렸었던 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빚더미에도 몰렸었고, 그리고 이 빚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금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 회사는 끝났다. 까지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1년 만에 주가가 4,00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100만 원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된 건데요. 이 회사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바로 샌디스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학창 시절 때는 USB로 이제 샌디스크 USB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USB 메모리랑 그리고 SD 카드 이런 기업 분이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AI 시대의 이제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뚝딱 경제 TV에서는 이제 샌디스크가 이제 어떻게 파산 위기에서 어떻게 글로벌 AI 기업으로 이제 부활을 했는지 그 비결과 그리고 배경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좀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 흐름이 한눈에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웨스턴 디지털 인수와 그리고 찾아온 암흑기. 자, 먼저 이제 샌디스크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디스크. 네, 원래 어떤 회사였냐면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USB나 SD 같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이 무려 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네, 20조 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어떤 회사냐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던 하드디스크, HDD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딸깍딸깍 소리 나는 그 옛날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하드디스크 시장은 이제 SSD한테 점점 밀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샌디스크는 이제 모기업이 하드디스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 제대로 투자를 못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은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스타 선수가 성적 안 좋은 구단에 들어가서 네, 제대로 된 지원도 쭉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5년 샌디스크의 손실이 3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시용 등급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쭉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 시기가 이제 완전히 흑역사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잠깐 AI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샌디스크의 반전의 핵심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즘 이제 챗 GPT, 그리고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이제 AI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이 AI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막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엄청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라고 하,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학습이 이제 끝나면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AI가 이제 똑똑해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AI랑 긴 대화를 나눌 때 AI가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면 AI가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는 공간을 이제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화가 길어질수록 모델이 커질수록 이 KV 캐시에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여러 AI 모델을 섞어서 쓰는 기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폭발하는데 기존 GPU 연산 장치만으로는 이 데이터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차는 뭐 100만 대가 이제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모리 이제 변목 현상이다라고 알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뚫느냐가 이제 AI 산업의 가장 뜨거운 이제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제 HBM, 고대역 메모리라는 걸 써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안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이제 그 메모리인데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이제 HBM 기업이죠. HBM이 뭐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메모리 칩을 수집으로 여러 개 팔아서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HBM한테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디램 기반입니다. 디램이라는 게 이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장 용량 늘리기가 너무 비쌉니다. 이제 HBM은 이제 디램을 쌓는 구조다 보니까 용량을 키우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비유하자면은 HBM은 이제 엄청 빠른 스포츠카인데 트렁크가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속도는 최고인데 짐을 많이 못 싣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이제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HBM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더 효율적인 이제 메모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5년 2월, 샌디스크가 이제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나스닥에 재상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샌디스크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큰 틀 안에 묶여 있었고, 마음대로 투자도 못하고, 의사결정도 느리고, 자기 본업에 집중을 못했었거든요. 이제 독립하는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 한 가지에만 이제 모든 돈과 이제 인력과 기술력을 다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성적 안 좋은 이제 구단에서 드디어 방출이 돼서 자기 팀을 직접 꾸리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샌디스가 독립하자마자 바로 주목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 메모리 병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고 이제 바로 직진을 하게 된 거다. 이게 바로 이제 반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고대역 이제 플래시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이 HBM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HBM에서 이제 M이 메모리 기반이었다면은 이제 HBF 그래서 F는 이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낸드 플래시 기반인데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일단 HBA가 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 HBM은 이제 D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을 쌓아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이제 쌓아 올린 거다. 같은 HBM이랑 같은 구조죠.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 플래시가 이제 바로 USB 그리고 SD 카드 그리고 SSD에 쓰이는 그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샌디스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이제 본업 기술이죠. 그래서 HBF의 장점은 총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 용량이 어마어마하고요. HBM 대비 최대 16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아까 제가 스포츠카 비유했었잖아요. HBF는 트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도 좀 빠르면서 지금 엄청 많이 실을 수 있는, 예, HBM 대비 최대 16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원이 꺼져도 이제 데이터가 안 날아갑니다. 이걸 이제 비휘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전력을 계속 공급 안 해도 되니까 전기 요금이 확 줄어들게 되고 이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어,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용이 이제 HBM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D램보다 이제 낸드 플래시가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이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우리가 찾던 거잖아 라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HBF가 나왔으니까 HBM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두 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도서관으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BM은 이제 사서 선생님 바로 옆 책상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당장 꺼내서 써야 할 책들이 이제 딱 올려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야 하니까 작지만 초고속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HBF는 도서관 창고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제 방대한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AI 시스템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HBM은 이제 지금 당장 계산하는데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HBF는 거대한 AI 모델 전체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 비용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싼 HBM을 덜 써도 되고 HBF로 용량을 채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을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여기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은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HBM 1등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제 HBM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가 샌디스크랑 이제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D램, HBM 쪽에서 최강이고, 샌디스크는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원천 기술에는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 메모리 시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는 이제 글로벌 기술 협력체 산하의 이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OCP가 뭐냐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들이 참여해서 4세대 데이터 기술 표준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HBF 관련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건데, 즉 이제 샌디스코와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의 룰을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이 두 회사가 정한 규격에 맞춰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표준 선점 전략입니다. 정말 영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샌디스크의 전략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정말 스마트합니다. CXL이라는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네, 라는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이제 CXL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GPU, CPU 이런 메모리 부품들이 이제 뭐랄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CXL은 이 부품들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게 해주는 이제 최신 연결 표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초고속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샌디스크는 이제 HBF를 이 CXL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CXL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F를 꽂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샌디스크는 이제 완성품 서버를 직접 만들어 팔겠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제 핵심 부품인 이제 HBF를 공급하는 역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AI 가속기 생태계에 이제 HBF가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든 거죠. 생태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나중에 빠지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 락인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치 인텔이 PC 시대에 CPU 칩만 공급했었는데 결국 PC 생태계를 지배한 것처럼 센 디스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만 좋으면 소용없죠. 실제 제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샌디스크가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HBF 단일 칩 샘플을 공식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주요 고객사들한테 이거 테스트해 보세요 하고 나눠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027년 초 컨트롤러와 펌웨어까지 결합된 이제 완제품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입니다. 키옥시아가 어떤 회사냐면요. 일본의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였다가 분리된 회사인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의 점유율 2위에서 3위를 다투는 강자예요. 샌 디스코와 기옥시아는 이제 오래전부터 낸드 플래시를 공동 생산해온 파트너거든요. 이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HBF 대규모 양산을 위한 생산 기지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게 이제 엄청난 강점이다.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까? 네, 샌 디스크는 그 걱정을 이미 해결해 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2026년 1분기, 올해 초 실적인데 매출이 59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51% 급증한 숫자입니다. 1년 만에 매출이 3배 이상 상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36억 1,500만 달러, 약 5조 원이고요. 불과 1, 2년 전에 4조 원 넘는 손실을 내던 회사가 분기에만 5조 원 순이익입니다. 5조 원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총 이익률이 78.4%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애플이 45%,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나올 때가 50% 수준이었으니까, 야, 78%는 거의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마진이 낸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가 이 마진을 낸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이죠.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645% 증했습니다. 야, 6배가 넘게 뛰게 되었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성능 SSD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됐냐? 가격도 같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제품 평균 판매 가격이 248%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만 원에 팔던 걸 이제 예, 3만 5천 원에 파는 거죠. 물건도 많이 팔린 데다가 단가까지 올라가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황금 같은 현금이 쌓이면서 샌디스크는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누리는 혜택이고요.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내가 만드니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놀라운 소식 하나 있는데, 이제 샌디스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장기고 응급 계약을 이제 5건이나 연속으로 맺었습니다. 그 규모가 5년간 총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 5년 동안 57조 원어치를 사겠다는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쇠사슬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먼저 와서 선불까지 내면서 우리 물량 먼저 주세요 하고 줄을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가 물량을 못 멈출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 사면 어쩌나 걱정하는 이제 빅테크들입니다. 이 계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원래 엄청 사이클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 나갈 때는 초호황이다가 갑자기 공급 과잉으로 이제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네, 삼성 SK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불황일 때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이미 5년치 매출이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흔들려도 57조 원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안전망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제 세인디스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절 쌓였던 이제 막대한 부채를 전부 상환을 했고, 이제는 순현금 포지션, 즉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S&P도 뭐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던 신용 등급을 BB 플러스로 올렸고요. 뭐 아직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곧 최고 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규모이고 자사주 매입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이제 사서 없애는다. 주주들한테 우리 주가 자신 있다. 우리가 직접 사겠다라는 그런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샌디스크가 이제 독립 상장했을 때 주가가 36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파산 위기 기업이니까 당연히 쌌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1,7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36달러에서 1,700달러. 무려, 4,397%가 상승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현타가 오는데요. 100만 원 투자했으면 4,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투자했으면 4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요. 시가총액도 2,51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당연히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월가의 전문 투자 은행들도 앞다투어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서스쿼 헤나라는 이제 투자 은행은 샌디스크 목표 주가를 3,250달러를 제시하면서 적극 매수 의견을 냈어요. 현재 1,700달러 수준에서 아직도 2배 가까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즈호 증권은 2027년 회계연도 샌디스크 연간 매출을 이제 453억 달러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미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높게 잡은 거고요. 2028년까지 HBF와 AI 초고용량 메모리 시장이 연평균 9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면 이 90%면 이제 2년이면 거의 4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분석가들의 예측이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센 디스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신호이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샌디스크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뭐 리스크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리스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주가 과열 가능성이에요. 1년에 4,000%가 올랐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미 엄청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뜻이고요.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역전받을 수 있습니다.
높이 오를 만큼 조정도 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낸드 프레스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들이 우리도 공장 더 지어야겠다 하고 증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3년 뒤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제 지금의 높은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시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중 무역 갈등, 뭐 반도체 수출 규제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HB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투자는 항상 이런 리스크를 함께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시대 초반엔 다들 GPU에 주목을 했어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것처럼 AI는 GPU 이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패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처리할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꺼내는 메모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막히면 의미 없는 것처럼 이제 AI의 병목은 이제 연산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저장과 전송, 즉 메모리다. 이 흐름 속에서 센티스 디스크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됐고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기업이 됐다는 뜻인데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니까 뭐 사실상 부르는 게 제값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 스토리지 슈퍼사이클, 즉 메모리 수요 폭발 현상이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센 디스크가 딱 이 파도의 선두에 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센 디스크의 이야기, 그냥 한 기업의 주가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 그리고 경영 역사에 남을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웨스턴 디지털에 이수됐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 후에 절대로 본업 이외에 흔들리지 말자는 집중력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실패가 없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집중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맞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수십 년간 더 갈고 닦아왔는데, 마침 이제 AI 시대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 기술이었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도 했고요. 기술이 좋다고 끝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또 OCP를 통해 업계 표준을 자기들이 만드는 위치에 올라섰고 이제 뭐 단순 부품 제조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기술 표준 설계자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스크 이제 한때 파산 위기에 몰렸던 기업이었죠. 근데 웨스턴 디지털의 높게 빅덤에 올라앉았다가 2025년 독립하면서 본업인 플래시 메모리의 모든 것을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인 메모리 변동 문제를 HBF라는 혁신 기술로 정조준을 했고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했고 CXL 생태계를 통해 AI 가속기 플랫폼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래서 결과는 분기 매출 251% 폭증, 순이익 5조 원, 주가 4,397% 상승, 나스닥 편입, 그리고 57조 원짜리 장기 계약 5건. 예, AI 패권이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샌디스크는 지금 그 핵심에 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샌디스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샌디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 저희 함께 지속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되겠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